아침마다 손끝이 떨리고 저린다면 절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뇌가 먼저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놓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뇌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진료실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70대 초반 남성분이 컵을 들다가 손에서 물이 쏟아졌습니다. 본인은 그저 손목에 힘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달랐습니다. 그분의 오른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말씀하실 때 혀가 살짝 꼬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급히 뇌 영상을 찍었더니 작은 미세 뇌경색이 이미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날 오지 않으셨다면 한 달 안에 큰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을 겁니다. 이런 일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45년 동안 뇌신경과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손끝 저림, 잠깐 흐려지는 시야, 말이 꼬이는 느낌, 머리가 멍한 증상. 대부분 피곤해서 그렇겠지, 나이 탓이겠지 하며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순간 머리로 가는 혈관 안에서는 피가 조금씩 굳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겨울날 냄비에 남은 국물이 식으면서 기름이 하얗게 굳듯이 혈관 속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뇌경색은 암이나 심장병과 달리 단 몇 분 안에 인생을 바꿔버리는 질환입니다. 뇌의 산소가 3분만 끊겨도 뇌세포는 죽기 시작합니다. 말을 못하게 되고 한쪽 몸을 못 쓰게 되고 심하면 의식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가족 전체의 삶이 바뀝니다. 본인은 물론이고 옆에서 돌보는 배우자와 자녀들까지 모두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뇌경색은 예고 없이 오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알아채고 대응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박정민입니다. 올해 68살이고 뇌신경과 전문의로 45년간 대학병원과 개원가에서 뇌경색 환자분들을 직접 진료해 왔습니다.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뇌경색은 결코 운이 나빠서 걸리는 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혈관 속 환경이 조금씩 나빠지면서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는 순간 터지는 병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혈관 속 환경을 조금씩 개선하면 충분히 되돌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세 가지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첫째, 뇌경색 전조 증상을 정확히 구분하는 법을 알게 됩니다. 둘째, 끈적한 피를 맑게 바꾸는 아침 공복 루틴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셋째, 석 달 안에 혈관을 리셋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가지고 가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약이나 비싼 시술 없이 오직 식탁 위의 작은 변화만으로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십니다. 이미 늦은 건 아닐까? 내 혈관은 이미 망가진 건 아닐까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수십 년간 본 환자분들은 달랐습니다. 70대, 80대에도 식습관을 바꾸고 작은 운동을 시작하면서 혈관이 다시 살아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인간의 몸은 놀라울 정도로 회복 능력이 뛰어납니다. 지금부터 설명할 원리만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신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 여러분의 고민은 무엇인가요? 뇌경색과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로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뇌경색이 갑자기 온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니 말을 못하고 쓰러져 있더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예고 없이 찾아오는 병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뇌경색은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그 신호가 너무 작고 애매해서 대부분 놓칠 뿐입니다. 가장 흔한 전조 증상이 손끝 저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손을 쥐었다 폈다 할 때 손가락 끝이 찌릿하거나 감각이 무딘 느낌이 듭니다. 처음엔 잠을 잘못 자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이 일주일, 2주일 반복되면서도 그냥 지나칩니다. 목이나 어깨가 뭉쳐서 그런 줄 알고 파스를 붙이거나 마사지를 받습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목이 아니라 뇌로 가는 혈관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잠깐 말이 꼬이는 증상입니다. 평소에 잘 쓰던 단어가 갑자기 생각나지 않거나 문장을 말하다가 혀가 꼬여서 버벅거리는 일이 생깁니다. 가족들이 듣기엔 그냥 피곤해 보이는 정도입니다. 본인도 나이 들면 그럴 수 있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하지만 이건 뇌의 언어 중추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막혔다가 풀린 증상입니다. 세 번째는 시야가 잠깐 흐려지는 증상입니다. 책을 보다가 글자가 겹쳐 보이거나 한쪽 눈이 잠깐 캄캄해졌다가 다시 보이는 경험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눈이 침침해진 거겠지, 안과에 가서 안경을 바꿔야 하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뇌로 가는 혈관에 문제가 생긴 신호입니다. 눈으로 가는 혈관도 뇌혈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뇌로 가는 피가 막히면 눈에도 영향을 줍니다. 네 번째는 머리가 멍한 증상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무겁고 하루 종일 생각이 또렷하지 않고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기억력도 떨어지고 방금 뭘 하려고 했는지 까먹는 일이 잦아집니다. 이것도 나이 탓이거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이런 증상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모두 통증이 없다는 겁니다. 배가 아프거나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면 누구나 병원에 갑니다. 하지만 손끝 저림이나 머리 멍함은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통증이 없으니까 참고 넘어가는 사이에 혈관은 점점 더 막혀갑니다. 그럼 혈관 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바로 미세혈전이 생기는 겁니다. 혈전이라는 건 쉽게 말해 피가 굳어서 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마치 겨울에 국을 끓이고 나서 냄비에 그대로 두면 위에 기름이 하얗게 굳는 것과 비슷합니다. 혈관 속에서도 피가 끈적해지면서 작은 덩어리들이 만들어집니다. 이 덩어리들이 혈관 벽에 붙거나 혈관을 따라 떠다니다가 좁은 곳에 걸리면 그 순간 혈류가 막힙니다. 처음엔 아주 작은 덩어리입니다. 모래알만한 크기라서 혈관을 완전히 막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증상도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이걸 의학 용어로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뇌경색 예행 연습입니다. 2단계에서 잡으면 진짜 뇌경색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미세혈전이 점점 커집니다. 작은 모래알이 자갈이 되고 자갈이 돌덩이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돌덩이가 혈관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순간 뇌경색이 터집니다. 뇌로 가는 피가 완전히 끊기면서 뇌세포가 죽기 시작합니다. 3분만 산소가 끊겨도 뇌세포는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뇌경색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왜 피가 끈적해지는 걸까요? 왜 어떤 사람은 70대에도 혈관이 깨끗하고 어떤 사람은 50대에 벌써 혈관이 막히는 걸까요? 이건 단순히 운이 아닙니다. 혈관 속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매일 먹는 음식, 마시는 물의 양, 수면의 질, 스트레스 관리 방식이 모두 피의 상태를 바꿉니다. 여러분은 최근 손끝이 저리거나 말이 꼬인 적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무겁고 멍한 느낌을 받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이런 증상이 일주일에 두세 번 이상 반복된다면 지금 바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건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미세혈전 단계라면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혈관은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환경을 바꿔주면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열쇠가 바로 끈적한 피를 맑게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챕터 2 피를 끈적하게 만드는 4가지 범인. 피가 끈적해지는 이유는 한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크게 4가지 범인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이해하고 바꾸면 혈관 건강은 놀랍게 달라집니다. 첫 번째 범위는 만성염증입니다. 염증이라고 하면 보통 상처가 나서 빨갛게 붓고 아픈 걸 떠올립니다. 하지만 몸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조용한 염증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적이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몸 안에서 계속 작은 불이 나는 상태입니다. 이걸 만성염증이라고 부릅니다. 만성염증은 왜 생길까요? 주로 정제된 탄수화물, 튀긴 음식, 가공육, 설탕이 많이 든 음식을 자주 먹으면 생깁니다. 이런 음식들은 몸속에서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를 공격하고 혈관 내벽을 긁어놓습니다. 혈관 내벽이 상처나면 그 틈에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습니다. 마치 벽에 금이 가면 그 틈으로 먼지가 쌓이는 것과 같습니다. 염증이 계속되면 혈액 속에 염증 물질들이 떠다닙니다. 이 물질들은 피를 끈적하게 만들고 혈소판이 서로 뭉치게 만듭니다. 혈소판이 뭉치면 작은 혈전이 생기고 이게 점점 커지면서 혈관을 막습니다. 그래서 만성 염증을 잡지 않으면 아무리 약을 먹어도 혈관은 계속 나빠집니다. 두 번째 범위는 수분 부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젊을 때는 목이 마르면 바로 알 수 있었는데 70대가 넘어가면 목이 말라도 그걸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물을 거의 안 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피가 진해집니다. 피는 약 55%가 액체 성분인 혈장입니다. 물을 안 마시면 혈장의 양이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적혈구와 혈소판 농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피가 걸쭉해지면서 혈관을 흐르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느리게 흐르는 피는 혈관 벽에 달라붙기 쉽고 혈전도 쉽게 만들어집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밤새 잠을 자는 동안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물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습니다. 그 사이 피는 점점 진해집니다. 그래서 뇌경색은 새벽이나 아침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자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커피나 국물로 수분을 보충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커피는 이뇨작용이 있어서 오히려 몸속 수분을 빼앗아갑니다. 국물도 염분이 많아서 수분 보충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진짜 필요한 건 순수한 물입니다.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셔야 피가 맑아집니다. 세 번째 범위는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코르티솔은 원래 위기 상황에서 몸을 보호하기 위한 호르몬입니다. 혈당을 올리고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고 근육에 힘을 줍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만성적으로 계속되면 코르티솔이 과다하게 분비됩니다. 코르티솔이 많아지면 혈당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액 속에 포도당이 많아지고 이게 혈관 내벽을 손상시킵니다. 또한 코르티솔은 혈중 지방 수치도 올립니다. 혈당과 지방이 동시에 높아지면 피는 더욱 끈적해집니다. 마치 설탕물에 기름을 섞어 놓은 것처럼 혈액이 진해지는 겁니다. 수면 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몸은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밤마다 뒤척이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나오고 혈관도 쉬지 못하고 긴장합니다. 혈관이 긴장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벽에 압력이 가해집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습니다. 실제로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은 뇌경색 위험이 2배 이상 높습니다. 자는 동안 숨이 자주 끊기면서 뇌로 가는 산소가 부족해지고 이게 반복되면 뇌혈관이 손상됩니다. 코를 심하게 골거나 자다가 자주 깨는 분들은 꼭 수면 클리닉에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 범위는 염분 과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하루 염분을 10g 이상 섭취합니다.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이 5g인데 그 2배를 먹는 겁니다. 국, 찌개, 김치, 젓갈, 장아찌 같은 음식을 매일 먹다 보면 자연스럽게 염분이 많아집니다. 염분이 많아지면 혈관 속으로 물이 끌려 들어옵니다.
혈관 속 수분이 많아지면 혈액의 부피가 늘어나고 혈관벽에 압력이 가해집니다. 이게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이 오래되면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집니다. 딱딱한 혈관은 탄력이 없어서 쉽게 손상되고 손상된 부위에 콜레스테롤과 혈전이 쌓입니다. 또한 염분이 많으면 신장에도 부담을 줍니다. 신장은 몸속 염분을 걸러내는 기관인데 염분이 과다하면 신장이 과부하에 걸립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노폐물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혈액 속에 독소가 쌓입니다. 이것도 피를 끈적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그럼 이 네 가지 범인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한 잔의 물, 그 물에 타는 귀리 한 스푼, 그리고 거기에 더하는 레몬즙 몇 방울. 이 세 가지 조합이 끈적한 피를 맑게 바꾸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오늘부터 물컵 옆에 귀리가루통과 작은 레몬 반 개를 세트로 두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할 일은 이 한 잔을 마시는 겁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혈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꾸는지 다음 챕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귀리는 그냥 건강에 좋다는 막연한 이미지가 아닙니다. 귀리 속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베타글루칸이 혈관을 청소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베타글루칸은 수용성 식이섬유의 일종입니다. 물에 녹는 식이섬유라는 뜻입니다. 귀리 가루를 물에 타면 약간 걸쭉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베타글루칸이 물과 만나서 젤처럼 변하는 겁니다. 이 젤 같은 물질이 장 속으로 들어가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로 베타글루칸은 장에서 콜레스테롤을 붙잡아 배출합니다. 우리 몸은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서 담즙으로 내보냅니다. 담즙은 장에서 지방을 소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보통은 담즙 속 콜레스테롤이 다시 혈액으로 재흡수됩니다. 하지만 베타글루칸이 있으면 이 콜레스테롤을 붙잡아서 대변으로 내보냅니다. 마치 혈관 안에서 빗자루처럼 기름기를 쓸어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 대학 연구팀이 진행한 연구에서 하루 3g의 베타글루칸을 석 달간 섭취한 그룹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가 평균 10% 이상 감소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은 혈관벽에 쌓여서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이게 줄어든다는 건 혈관이 깨끗해진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베타글루칸은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밥이나 빵처럼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되고 이게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당뇨병의 시작이고 당뇨병은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하지만 베타글루칸은 장에서 젤처럼 변하면서 음식물의 흡수 속도를 늦춥니다. 그래서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인슐린도 천천히 분비됩니다.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혈관 내벽이 손상될 일도 줄어들고 염증도 줄어듭니다. 한국 서울대 연구팀의 연구에서도 귀리를 꾸준히 먹은 그룹은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 모두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로 베타글루칸은 장내 유익균을 늘립니다. 장 속에는 수억 마리의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이 세균들 중에는 몸에 좋은 유익균도 있고 해로운 유해균도 있습니다. 베타글루칸은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유익균이 많아지면 장 점막이 건강해지고 장에서 흡수되는 영양소의 질도 좋아집니다. 또한 유익균은 단세지방산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단세지방산은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 기능을 강화합니다. 장이 건강하면 몸 전체의 염증이 줄어들고 혈관도 건강해집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장 건강과 뇌 건강이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장이 좋아지면 뇌도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실제 환자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 김호철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호철님은 2년 전부터 손끝 저림과 머리 멍함을 자주 느끼셨습니다. 처음엔 목 디스크인 줄 알고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를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고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는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다가 한쪽 다리에 힘이 풀려서 넘어질 뻔하셨습니다. 그제서야 뇌신경과를 찾아오셨습니다. 뇌 MRI를 찍었더니 작은 미세 뇌경색이 여러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완전히 막힌 건 아니었지만 혈류가 불안정하게 흐르는 구간들이 보였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LDL 콜레스테롤은 160, 중성 지방은 200, 공복 혈당은 120으로 모두 높았습니다. 혈액점도 검사에서도 피가 정상보다 끈적한 걸 확인했습니다. 호철님께 항열소 판제와 콜레스테롤 약을 처방했습니다. 하지만 약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식습관 변화를 강력히 권유했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귀리가루 한 스푼을 미지근한 물에 타서 마시는 루틴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호철님도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이미 약을 먹는데 귀리가루 하나로 뭐가 달라지겠냐는 표정이셨습니다. 하지만 호철님은 성실하게 따라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200ml에 귀리가루 한 스푼을 타서 천천히 마셨습니다. 거기에 레몬즙 몇 방울을 더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반쯤 지나면서 호철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머리가 조금 가벼워진 것 같다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한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석 달 뒤에 다시 검사를 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은 140으로 떨어졌고 중성 지방은 150, 공복 혈당은 100이 나왔습니다. 모두 정상 범위는 아니었지만 확실히 개선된 수치였습니다. 혈액 점도도 낮아졌고 뇌혈류 검사에서도 이전보다 혈류가 안정적으로 흐르는 걸 확인했습니다. 무엇보다 호철님 본인이 가장 놀라워하셨습니다. 손끝 저림이 거의 사라졌고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 확실히 든다고 하셨습니다. 호철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귀리 루틴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약도 물론 꾸준히 드시고 있고 석 달에 한 번씩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받으십니다. 최근 검사에서는 새로운 뇌경색 병변이 생기지 않았고 기존 병변도 더 악화되지 않은 채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호철님은 이제 주변 지인들에게도 귀리 루틴을 권유하신다고 합니다. 귀리가 마법의 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꾸준히 먹으면 혈관 환경이 조금씩 바뀝니다. 콜레스테롤이 줄어들고 혈당이 안정되고 염증이 줄어들고 피가 맑아집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약은 지금 당장 혈전을 막아주지만 귀리는 앞으로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혈관 환경을 바꿉니다. 약은 불을 끄는 소화기고 귀리는 다시 불이 나지 않게 하는 벽돌입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어떤 조합이 가장 효과적인지 다음 챕터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레시피는 제가 수십 년간 환자분들께 권유하면서 가장 효과가 좋았던 조합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재료도 3가지면 충분합니다. 미지근한 물, 귀리가루, 그리고 레몬즙입니다. 먼저 물입니다. 물은 미지근해야 합니다. 온도는 40도에서 5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따뜻하지만 뜨겁지 않은 정도입니다. 왜 미지근한 물일까요? 너무 뜨거운 물은 베타글루칸의 구조를 일부 파괴합니다. 베타글루칸은 열에 약한 성분이기 때문에 80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 타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반대로 너무 찬 물은 귀리가루가 잘 풀리지 않고 덩어리로 뭉칩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물의 양은 200ml 정도면 됩니다. 종이컵 1컵 분량입니다. 너무 많으면 한 번에 다 마시기 힘들고 너무 적으면 귀리가루가 진하게 느껴져서 목 넘김이 불편합니다. 200ml 정도가 마시기 편하고 몸에 부담도 없습니다. 다음은 귀리가루입니다. 귀리는 통귀리보다 가루 형태가 좋습니다.
통기리를 그대로 씹어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고 베타글루칸이 충분히 흡수되지 않습니다. 가루로 만들면 표면적이 넓어져서 물과 잘 섞이고 장에서 흡수도 빠릅니다. 시중에 판매하는 귀리 가루를 사용하면 됩니다. 한 스푼은 약 10g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베타글루칸이 3g 정도 들어 있습니다. 아침에 귀리 한 잔을 마시고 나머지 하루 동안 혈관을 망가뜨리는 음식을 먹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건강하다고 믿고 먹는 음식들이 실제로는 혈관에 독이 된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는 정제 식물성 기름입니다. 카놀라유, 옥수수유 같은 기름들입니다. 식물에서 추출했으니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고도로 가공된 기름입니다. 고온에서 반복 사용하면 트랜스 지방과 과산화 지질이 생성됩니다. 이 물질들은 혈관 내벽을 직접 공격하고 LDL 콜레스테롤을 산화시킵니다. 올리브유나 들기름 같은 저온 압착 기름을 선택하세요. 두 번째는 흰색 탄수화물입니다. 흰 쌀, 흰 밀가루, 흰 설탕으로 만든 음식들입니다. 도정 과정에서 식이섬유와 영양소가 모두 제거되고 순수한 전분만 남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남은 혈당은 중성지방으로 변환됩니다. 현미, 통밀, 귀리 같은 통곡물로 바꾸세요. 세 번째는 가공 단백질입니다. 햄, 소시지, 어묵 같은 제품들입니다. 염분과 보존료가 가득해서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등푸른 생선, 닭가슴살, 두부로 대체하세요. 특히 고등어와 꽁치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전 생성을 억제합니다. 네 번째는 건강식으로 포장된 시리얼과 그래놀라입니다. 성분표를 보면 설탕과 시럽이 상위권에 있습니다. 건강하게 먹는다고 그래놀라를 먹으면서 각설탕 5개를 먹는 셈입니다. 반드시 성분표를 확인하고 귀리 100% 제품을 선택하세요. 핵심은 덜 가공된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식품을 고를 때 성분표에 설탕, 시럽, 나트륨을 먼저 보세요. 조리 방법도 중요합니다. 튀기는 것보다 굽고, 굽는 것보다 찌고, 찌는 것보다 삶는 게 혈관에 좋습니다. 귀리 한 잔으로 혈관을 깨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혈관은 움직임을 좋아합니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10분 루틴은 누구나 집에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발끝 펌프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발끝을 들어 올렸다 내렸다 반복합니다. 종아리 근육이 펌프처럼 작동하면서 다리에 고인 피를 심장으로 되돌려 보냅니다. 1분만 해도 다리가 가벼워집니다. 두 번째, 목 회전 스트레칭입니다. 천천히 고개를 좌우로 돌리고 앞뒤로 숙이고 젖힙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 목을 지나가는데 목 근육이 뭉치면 혈관이 눌립니다. 목을 풀어주면 뇌혈류가 개선됩니다. 세 번째, 손가락과 합곡혈 자극입니다. 손가락을 하나씩 당겼다 놨다 하고 엄지와 검지 사이 합곡혈을 눌러줍니다. 손끝 말초 혈관을 자극하면 전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네 번째, 복식 심호흡입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배를 부풀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며 배를 집어넣습니다.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혈관이 이완되고 혈압이 안정됩니다. 이 네 가지를 합치면 10분입니다. 하루 2번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제 석 달 계획입니다. 첫 달 목표는 아침 귀리 루틴 정착과 물 마시기입니다. 매일 아침 귀리 한 잔, 하루 물 1.5리터, 흰 음식 30% 줄이기. 이 세 가지만 집중하세요. 둘째 달 목표는 식단의 색깔 더하기입니다. 등푸른 생선 일주일에 3번, 녹색 채소 매 끼니마다 한 가지씩 추가합니다. 10분 루틴을 하루 2번으로 늘립니다. 이 무렵부터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낍니다. 셋째 달 목표는 완전한 습관화입니다. 귀리 루틴은 이제 자연스럽고 식탁은 색깔로 가득 찹니다. 석 달 말에 검사하면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개선되고 머리가 맑아진 걸 확실히 느낍니다. 핵심은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는 겁니다. 한 달에 하나씩 쌓아가세요.
약은 계속 드시고 식습관을 함께 개선하는 겁니다. 약은 지금을, 음식은 내일을 지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뇌경색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손끝 저림, 말 꼬임, 시야 흐림, 머리 멍함. 이 신호들을 놓치지 마세요. 신호 뒤에는 끈적한 피가 있고 그 원인은 만성 염증, 수분 부족, 스트레스, 염분 과다입니다. 아침 공복 귀리 한 스푼이 첫 번째 열쇠입니다. 미지근한 물에 귀리 가루 한 스푼과 레몬즙 몇 방울. 이 한 잔이 밤새 진해진 피를 풀어줍니다. 베타글루칸이 콜레스테롤을 배출하고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장 건강을 개선합니다. 하지만 귀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제 기름, 흰색 탄수화물, 가공육을 피하고 통곡물과 등푸른 생선을 선택하세요. 10분 루틴을 더하면 혈류가 개선됩니다. 석 달 계획을 따라오세요. 첫 달 귀리와 물, 둘째 달 식단과 운동, 셋째 달 완전한 습관화. 조급하지 마세요. 한 달에 하나씩 쌓아가면 석 달 뒤 몸이 달라집니다. 45년 동안 환자분들을 만나며 깨달았습니다. 뇌경색은 운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입니다. 매일 아침 무엇을 마시고 먹느냐가 혈관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좋은 선택을 반복하면 혈관은 스스로 회복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지금 시작하면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놀라운 회복 능력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재료를 주고 충분한 물을 주고 조금씩 움직여주면 혈관은 다시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더 오래 건강하게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뇌경색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신호를 알아채고 피를 맑게 하고 혈관을 깨우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